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을 갖다가 아,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칠 거니까 그런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미리 좀 계획을 세우고 요거 꼭 나중에 학기 끝났을 때 요거 꼭 배워서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내가 이번 학기에 해야 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한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금 배워야지 되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과 신텍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어의, 시멘틱스다라고 합니다. 문법과 어의를 배웠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가 비유를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치 어떤 목공소에 가가지고 목공일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실행기지 배우는 일이 여러분들 목공일 배우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목공소에 목공일 배우러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뭘 배워야 되느냐면 여러분들 망치 쓰는 법 배워야 됩니다. 망치. 톱 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배워야 되죠? 대패 쓰는 법도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못도 뭐 굵은 못도 있고 뭐 대못도 있고 뭐 얇은 못도 있고 나사 못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못을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느냐, 이것도 배워야지 되겠죠. 그런 거 배우는 거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망치 뭐 한 데 씁니까? 망치 나무 자르는 데 씁니까? 아니죠. 나무에 못 박을 때 쓰는 거죠. 톱 뭐 했습니까? 톱 쓰는 거. 나무 부실 때 쓰는 거예요? 나무 부실 때는 도끼를 써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도구의 사용법 자체를 배우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행기지도 일종의 도구인데 실행기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망치, 톱, 그 다음에 대패, 도끼 같은 도구들이 여기 실행기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도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도구들 각각을 배우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공소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중요한 게 뭡니까? 망치 쓰는 법 아는 게 중요한 겁니까? 톱 쓰는 법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치랑 톱이랑 나무랑 뭐 이래서 본드랑 니스를 잘 이용을 해서 필요한 가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장롱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걸상도 만들고 그것도 아주 이쁘고 멋있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망치 어떻게 쓰느냐 톱 어떻게 쓰느냐 이거 필기시험 보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실행기지를 배우면서 여기 굉장히 많은 망치, 톱 이런 것과 비슷한 존재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막 이렇게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데 그거 각각 배워가지고 그 각각의 기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얼티설기 짜집기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아주 유용한 소프트웨어, 남들이 탐낼 만한 거, 돈 될 만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다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만들어 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는 만들어 가지고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 가지고 8천만 원에 판 적도 8천만 원 맞네. 8천만 원에 판 적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나 뚝딱뚝딱 코딩해 가지고 8천만 원 받는다는 건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입니다. 잘 만들면은 어느 정도로 잘 만들어야 되느냐? 인터넷에서 유명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그거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잘해. 김태균 교수라는 사람이 그건 참 잘해.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잘 만들면은 충분히 뭐 큰 돈을 갖다가 이렇게 손에 쥘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내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C랭귀지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과 한번 쑥 정리를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더라도 한번 쭉 훑어서 지켜보기 바랍니다. 자,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든 프로그램은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01011 기계어로 봤을 때 그게 01011 이렇게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0101로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일부분은 명령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어떤 일부분은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명령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로 CPU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계산을 수행할 때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고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될 입력, 처리해야 될 입력들을 보관을 해놓거나 그 입력을 막 계산한 중간 결과를 보관을 해놓거나 혹은 최종 결과를 보관해 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프로그램은 명령어랑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C랭귀지를 배우면서 그게 명령어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지식, 두 가지 큰 부류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쌓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종합해서 그 프로그램 덩어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기본이 되는 관심의 대상, 주제는, 소재는 명령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게 뭐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C랭귀지라든지 C샵이라든지 자바라든지 문법이라든지 그 시멘틱스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큰 노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들 무슨 과죠? 우리 컴퓨터과죠, 그죠? 컴퓨터과인데 심지어 영어과 학생들도 이런 거 배우래요. 영어과. 국문학과 학생도 C랭귀지 배우려고 그러고. 진짜예요. 저희 법학과 학생도 배우려고 그러고. 왜냐면은 대학교가 4학년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상당한 학생들이 IT에 가가지고 IT 쪽으로 가서 C랭귀지랑 자바만 배우면 다 취업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진짜 신기합니다. 영어과, 국문학과, 법학과 나온 학생이 C랭귀지랑 자바를 갖다가 짧은 기간이라는 거는 대충 10개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개월 정도를 쫙 공부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를 하는 거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보통 4학년, 대학교 4학년 2학기 이후쯤 해가지고 그런 특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오전 8시에서부터 밤 10시까지 10개월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C랭귀지 혹은 자바 같은 랭귀지도 일종의 랭귀지인데 자연 언어에 비해서는 굉장히 배우기 쉽다는 겁니다. 자연 언어. 여러분들 영어 10개월 동안에 배울 수 있겠어요? 일본어 10개월 동안에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뭐 천재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10개월 동안에.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배울 수 있느냐? 알아야 될 내용이 여기 한 페이지에 있는 요게 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다 알면은 C랭귀지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거 뭐 C랭귀지 배우는데 뭐 10개월 걸릴 일이 뭐가 있어요. 학원에서는 이거 보름 혹은 한 달에 C랭귀지 다 가르칩니다. 매일 C랭귀지만 하면 그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2번 만나고 2시간씩 대충 끊어져서 하니까 일주일에 한 달 내에 C랭귀지를 못 끝내지만은 실제가 한 달 내에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배워야 될 내용이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일단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면 명령어의 부류가 몇 가지 안 됩니다. 명령어 부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출발점으로 알아야 될 명령어가 뭐냐? 제일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assignment statement입니다. 할당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거 뭐 1학년 때 많이 봤죠, 그죠? 자, 여기 기호 중에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요거를 assignment symbol이다 라고 합니다. assignment symbol. assign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준다, 넘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보통 과제를 뭐라 그래요? 과제를 레포트라 그러죠, 그죠? 또 다른 말로 assignment다 라고 합니다. 교수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과제를 주기 때문에, 뭘 주기 때문에 의무를 주는 거야, 부담을. 그래서 assignment다 라고 합니다. 요거 equal sign이라고 하면 안 되죠. assignment입니다. assignment symbol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 assignment symbol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계산된 결과를 왼쪽에다 옮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빨리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거 우리 해야 됩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순서대로 일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컨트롤 플로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어의 흐름이다 라고 해요. 제어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경우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냐면은 막 반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임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만 하고 싶네. 자꾸만 돌게 하는 그런 문법이 가능합니다. 그런 걸 반복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복문에 주로 많이 쓰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for문, while문, dowhile문.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용법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세 가지 사용법 중에서 한 가지만 써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사실은. 폼을 위주로 쓰든지 while문을 위주로 쓰든지 두 개 번갈아가면서 막 폼 제너라고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쨌거나 요 세 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반복문에 대한 이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문, for문 같은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10번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10번. 10번 도로인데 어떻게 10번 도느냐? i가 0서부터 10보다 작은 동안. 자, 0부터 10보다 작을 때만 어떻냐? 0, 1, 2, 3, 4, 5, 6, 7, 8, 9까지겠죠. 그죠? 10번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while문의 기본 양식입니다. 여기 땡땡땡 돼 있는 게 막 반복돼서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x가 0보다 큰 동안은 막 돌아라는 거예요. 막 돌아라. 물론 이제 이 안에서 x 값이 자꾸 변하는 그런 코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do while문의 기본 양식입니다. do while문. while문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를 막 반복을 하는데 일단 들어가서 한번 반복한 다음에 요런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빙글빙글 돌아라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아라. 그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1학년 때 C 랭귀지 수업 들으면서 다 배운 걸 겁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자빠져 자고 있어도 내가 뭐라 안 그럽니다. 떠들지만 않으면은 수업에 방해만 안 되면은 내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시험만 잘 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맨 첫째 번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복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도 처음부터 다 일일이 가르칠 예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이 진행이 되면서 선택적으로 A라고 하는 부분 혹은 B라고 하는 부분을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걸 우리가 비교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교문 사용법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비교문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if 이렇게 생겼어요. if x가 0보다 크면은 여기 있는 걸 하고 만약에 x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이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f else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만약에 i라고 하는 값이 0이면 여기 지금 equal sign을 두 개 쓰고 있는데 equal sign 하나는 assignment symbol로 쓰기 때문에 실행기에서는 같은가를 물어볼 때 equal sign 두 개 씁니다. 자, i가 0이냐? i가 0이면 이거 하고 i가 1이냐? 0이 아니라 1이면은 이거 하고 0도 아니고 1도 아니면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i 값에 따라서 요걸 하거나 요걸 하거나 요걸 하도록 그런 식의 일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문법을 if else 문법이다. if else 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비교문 중에 스위치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위치문. 이렇게 생긴 겁니다. C라고 하는 어떤 변수의 어떤 값이 있는데 얘가 1이냐, 2냐, 3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거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걸 해라, 여기 있는 걸 해라, 여기 있는 걸 해라, 여기 있는 걸 해라.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호출문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호출문. 그래서 프린트 F문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텐데 그 프린트 F 같은 그런 문장이 호출문입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제공되거나 혹은 내가 만든 함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어떤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 유용한 덩어리를 내가 사용하고 기능덩어리예요. 그 기능덩어리를 사용하고자 싶을 때 쓰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기타로 뭐 break, continue 뭐 잡다한 명령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데이터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type, memory, allocation, scheme, scope. 요거 세 가지 관점으로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컴퓨터가 사용해야 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정보를 어떤 메모리에다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정보가 기억되는 메모리의 특정 장소를 우리가 변수다라고 합니다. 그 변수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그 변수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없어지느냐, 혹은 이 변수의 이름이 어떤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알고 그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데이터에 대해서 마스터하는 데이터에서 마스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알게 되면은 자, 데이터랑 관련해서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데이터에는 타입이 있어요. 이건 뭐냐? 어떤 변수, 어떤 정보, 기록되어야 된 정보가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야.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얘기 비슷한 겁니다. 크냐 작으냐,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얘기예요. 종류별로. 데이터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타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본형이랑 파생형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져요. 기본형에는 문자형, 이거 한 가지씩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배울 겁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자형, ASCII 코드 값, 키보드에 있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겁니다. 정수형,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예요. 실수형, 0.75, 67.8kg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있는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자형과 관련된 변수 보통 이렇게 만들어주고 정수형 변수 이렇게 만들어주고 실수형 변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내가 수업 시간에는 이제 특정 변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인티저 변수에 대해서 그거의 의미라든지 특징이라든지 크기, 표현 방법 이런 거 일일이 다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에 또 큰 부류로 파생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derived type이다라고 하는데, derive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뭐가 존재하는데 그거의 변종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형을 응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라고 해가지고 파생형이라고 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배열, 이거 데이터들 여러 개 모아놓은 겁니다. 포인터, 이거 아주 어려운 겁니다. 열거형, 이뉴머레이션 타입이다라고 하는 거고, 펑션 포인터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유니온이라고 하는 거 있고, 구조체, 뭐 이거 지금 대충 간단하게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충 생긴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포인터, 요거 이뉴머레이션 타입, 요거 펑션 포인터 타입, 요렇게 생긴 거 유니온, 요렇게 생긴 거 구조체, 이렇다는 겁니다. 요런 것들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알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랑 관련해 가지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복잡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차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데이터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데이터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없어지느냐. 그 이유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스태틱 얼로케이션,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정적 할당, 자동 할당,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말로 나눠지고 특히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냐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이냐를 갖다가 잘 구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사용하는 능력이 나중에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자바라든지 C# 언어를 배울 때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아주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스코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변수, 데이터에 대한 종류의 한 가지입니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의 이름이 변수의 이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인데 로컬 베리어블이냐 혹은 글로벌 베리어블이냐 이런 말을 씁니다. 자, 프로그램 구조. 아이고 쏘리 클래스 이거 잘못 썼는데 이거는 다른 수업 시간에 쓰는 거라서. 자, 프로그램 구조는 보통 일반적으로 C 랭귀지에서 프로그램 구조는 함수 혹은 구조체 이런 덩어리로 전체 프로그램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메인 함수는 여러분들 뭐 많이 봤죠. 그죠? 메인 함수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함수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전체 내용의 범위가 거기서 다뤄야 되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오늘 얘기한 건 무슨 설명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여지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올해 들으면 이번 학기 들으면서 강의 목표를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느냐 요거 확인하는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난 학기에 지난 학기란다. 작년에 C 랭귀지 들은 와중에 뭐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뭐고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이 뭐고 펑션 포인터, 구조체 사용 방법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수업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좀 근데 다 모른다라고 보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수강시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C 랭귀지의 어떤 범위, 우리가 다루게 될 범위에 대해서 쭉 좀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사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다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뭐 레지스터라고 하는 키워드 혹은 볼러타일이라고 하는 키워드 기타 등등 몇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이제 다루지 않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내가 왜 안 다뤘냐면은 기본적인 C 프로그래밍 할 때 별로 잘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이제 내가 차후에 뭐 자바 수업 혹은 C# 수업 내가 이제 2학년 2학기에 C#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자바 수업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수업을 하는 와중에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 장소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든지 혹은 이제 그래픽과 관련되는 어떤
연산을 갖다 수행을 할 때 뭔가 좀 특이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와이즈 연산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런 거 할 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 또 이제 볼로타일 이런 것들도 이제 주로 클라이언트 서버 쪽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메모리 관리, 좀 운영체제랑 관련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 복잡한 케이스에 사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저학년에서 코딩할 때 이런 기능들이 별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내가 빼놓고 수업을 하는 거지, 내가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혹시 급하게라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빨리 알고 싶다, 이런 경우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한테 좀 질문 좀 많이 하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제 쓸데없는 질문, 그래서 이 과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은 내가 질색을 합니다. 그런 질문 나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거나 그 수업 내용 쪽으로 봤을 때, 혹은 이제 더 알고 싶어서 빨리 배우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나한테 좀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뤄야 될 C랭귀지의 범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기초적인 내용부터 해서 이제 C랭귀지 이제 배워가기 시작합시다. 오늘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대다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배우려고 그러는 거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범위 나중에 이제 대신에 여러분들 이 강의가 끝날 무렵에도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은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IT 업계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또 한번 소개를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 이번 학기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이게 뭔지 알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발전이 있게 되는 거고 취업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C랭귀지에서 다뤄야 될 목차 한번 알아봤습니다.